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준또백입니다. 오늘은 나노휠의 에어 1000W 21A 플러스를 구매해가지고 리뷰를 하게 됐습니다. 구매하고 600km 정도 주행을 하며 충분히 시승을 하고 진행하는 리뷰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소개하는 장점과 단점들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나노휠 에어 1000W 플러스 제품을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구매 동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저는 내년에 학교를 복학할 예정입니다. 학교 등하굣길에 외발 전동이나 전동 킥보드 또는 전동 자전거 등을 보며 나도 발을 대신해줄 전동기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종종 했었습니다. 휴대가 간편하고 속도도 걷는 것보다 훨씬 빨라 기동성이 상당히 좋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제가 약속이나 일이 생기면 이동 거리가 걷기에는 조금 먼 거리들이 많습니다. 짧게는 1km, 종종 2에서 6km 정도, 많게는 한 30km 정도 되겠네요. 1에서 6km 정도의 애매한 거리, 대중교통을 타도 되지만 마을버스, 지하철 등을 이용하러 걸어 나가고 도착해서 기다리고 타고 나서 타고 가는 길에 중간중간 종료장에 이렇게 정차를 했다가 도착해서 내리고 내려서 내가 가야 하는 곳까지 또 걸어서 도착을 해야 한다면 5km라도 거리가 좀 만만치 않은 시간이 소비가 되는 시간이죠. 이런 애매한 거리도 다닐 수 있고 30km 정도의 장거리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기체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정한 나노휠 에어 1000W 플러스 21A 제품입니다. 그 다음은 이어서 간단하게 이 제품의 스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의 최대 출력은 1600W, 전격 출력은 60V 1000W로 싱글 모터급 중에서는 가장 출력이 강한 모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고 속도는 겁이 나서 꾸준히 당겨보진 못했으나 사람이 없는 공터에서 밟아보았을 때 시속 54km 정도까지 나오는 걸 확인했으니 꾸준히 당기면 시속 한 55km 정도까지는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얼마나 경사진 곳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최대 등판 각도는 33%로 웬만한 듀얼 제품만한 어마어마한 등판 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웬만한 경사는 거의 다 올라갈 수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이 제품의 중량은 배터리 21A 기준 25kg, 13A 기준 23kg입니다. 이 기체에 탑승 가능한 최대 무게는 120kg, 그러니까 스펙상 120kg이 나가는 사람까지 탑승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제품의 높이는 117cm, 길이는 111cm, 발판의 폭은 19cm입니다. 가격은 현재 할인이 들어가고 있는 가격 기준 배터리 13A 기준 70만원, 21A 기준 90만원 정도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구매 동기 및 간단한 스펙을 설명드렸으니 지금부터는 제가 이 제품을 600km가량 충분히 타보고 느낀 이 기체의 전반적인 주행 느낌과 기체의 밸런스, 주행 성향 등과 이 제품을 추천드리는 분의 유형 등 제 생각을 쭉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승차감 부분입니다. 1000W급 모터의 기체라는 것을 생각하면 비싼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승차감을 기대하진 않았으나 생각보다 좋은 승차감을 보여줬습니다. 기체의 무게가 가볍지도 그렇다고 무거운 무게도 아닌 25kg이라는 중량이 있어서 그런지 저가형이나 300W에서 500W급 킥보드보다는 확실히 묵직하고 안정감 있는 승차감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저가형 구조의 서스펜션이라고 해도 앞뒤 두 개씩 존재하는 쿼드 서스펜션의 존재를 무시할 수는 없겠네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생각보다는이지 승차감이 마냥 좋지는 않습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제품의 스피드를 생각해서인지 살짝은 하드한 승차감입니다. 노면 중 약간의 요철 정도는 부드럽게 흡수를 해주는 편이고 깊게 패인 아스팔트나 하수구 등을 지나면 충격이 그대로 앞바퀴 뒷바퀴에 툭탁하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기체가 그 순간 중심을 잃는다던가 핸들에 와블 현상이 생긴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제품의 휴대성 및 보관성입니다. 일단 제가 구매한 21A 배터리 기준 25kg으로 성인 남성이라면 충분히 들 수 있을 무게지만 한층 이상 올라가기에는 성인 남성이라고 할지라도 살짝 버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몇 번 들다 보면 이것도 드는 요령이 생기긴 하지만 부담없이 들고 놓고 할 무게는 아니니 사시는 곳에 엘리베이터가 존재하지 않는데 집이 2층 이상인 곳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조금 구매를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휴대성의 두 번째 고려사항, 차량의 트렁크에 넣을 수 있나가 저는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1000W급 모터를 달고 있기 때문에 컴팩트한 사이즈는 당연히 아니지만 기체의 목 부분과 손잡이 부분 양쪽 모두 폴딩이 가능하여 웬만한 차량의 트렁크에는 쏙 들어갑니다.
최근에 NF 소나타 택시 트렁크에 넣어봤는데 LPG 가스통이 트렁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장과 백미러, 가방 등 튜닝 용품이 다 부착되어 있었는데도 무리 없이 잘 올라갔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모터 부분입니다. 차로 치면 엔진이죠. 저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만족했습니다. 시속 35km 정도까지 속도는 쭉쭉 두꺼운 토크감으로 시원시원하게 치고 나갑니다. 제가 밟아봤던 최고 속도 54km까지 금방 도달하긴 하지만 40km 정도부터는 전동 모터의 특유 그 아주 두터운 토크감은 빠집니다. 이 구간부터는 토크감이 스로틀을 당기면 부담스럽지 않게 꾸준히 잘 밀어주는 느낌이 듭니다. 이런 파워는 언덕길에서 더욱 진가를 드러냅니다. 웬만한 경사도 40km 정도의 속도를 우습게 넘기며 넘어갑니다. 싱글 모터라서 등판 능력에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이런 등판 능력을 보여주니 이 부분은 대단히 만족스러운 부분입니다. 다음은 제동 파트입니다. 쉽게 브레이크 파트죠. 이 기체의 브레이크 시스템은 총 3개의 브레이크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앞뒤 모두 달려있는 물리적 타공 디스크 브레이크와 모터의 역회전으로 제동을 거는 생각보다 강력한 전자 브레이크, 이렇게 총 3개의 제동 장치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모터의 역회전으로 브레이크를 걸어서 얼마나 강력한 제동이 나오겠나 했었지만 구매 후 제가 느껴보니 물리적 브레이크가 없어도 충분하겠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의 대부분이 제동을 걸 때 전자 브레이크만 사용했을 정도로 제동력이 매우 우수합니다. 이 기체를 타면서 가장 만족했던 부분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제동 부분이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전자 브레이크 시스템도 이렇게 좋은데 물리적 디스크 브레이크까지 앞뒤로 잡아주니 이 기체의 제동 성능은 가히 우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제품의 마감입니다. 허술하거나 부실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핸들 부분에 유격이 존재하긴 합니다. 조향을 할 때 조향을 해야 할 핸들 부분에 유격이 존재한다는 것은 솔직히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목 부분, 폴딩, 손잡이 부분 폴딩을 해야 해서 유격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주행 중 멈춰서 핸들을 잡고 흔들어 볼 때 느껴지는 유격은 완벽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해서 이 부분은 솔직히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저는 뽑기를 잘한 것인지 유격이 그렇게 막 크진 않아서 개인적으로 주행 중에 유격이 크게 거슬리는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이 제품에 확실히 실망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제품의 전조등인데요. 찾아보니 저만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주행 중 시작을 하자마자 전조등이 나갔습니다 등등 이렇게 있더라고요. 저도 전조등을 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고장이 났습니다. 어차피 기본 구성 전조등의 밝기가 부족하기도 했었고 아쉬운 대로 지금은 별도의 외부 라이트를 달아서 사용 중입니다. 다음은 주행 가능 거리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스펙상 80km 주행 가능이라고 적혀 있어서 최고 속도로 달리면 얼마 못 갈 줄 알았는데 탄 차들 타고 쭉 항송을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신갈에서 잠실역까지 도착을 하고 충전 없이 다시 돌아오는 게 가능했습니다. 여기서 잠실까지의 거리는 정확히 29.8km, 대략 30km 정도 되고요. 왕복을 하면 60km 정도, 중간에 길을 잇고 헤맸던 거리까지 생각을 한다면 약 62km 정도가 되겠는데요. 62km 거리를 계속 풀스로틀로 간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심심하지 않게 갔는데 순정 배터리로 연비 주행을 하지 않았는데도 60km 이상의 거리를 보여준다는 것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배터리 관리 쪽에 팁을 하나 드리자면 계기판 쪽에 배터리 잔량을 보셔도 되지만 조금 더 정밀하고 정확하게 배터리 잔량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계기판 밑에 있는 배터리 전압계를 보는 것인데 여기서 이 기체 기준 배터리 전압이 67V가 만중이고 48V에서 반전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배터리의 특성상 완전 반정시키면 배터리의 수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방전될 때까지 타시는 건 비추입니다. 따라서 배터리 잔량이 충분하더라도 중간중간 밥을 먹거나 커피를 마시거나 어디 한 공간에 오래 머물러 있는 곳이 있다면 그곳에서 꼭 충전을 해주세요. 이 습관은 배터리 수명과 당신의 통장 잔고에 건강한 영향을 줄 겁니다. 전동 킥보드 필수 튜닝 파츠엔 뭐가 있을까? 추가적으로 뭘 달아주면 좋을까? 전동 킥보드를 구매하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씩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저는 깔끔하게 5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백미러. 두 번째, 깜빡이, 방향 지시등이죠. 세 번째, 부가적인 전조등. 네 번째, 크락션 겸 도난방지 기능을 탑재하고 있는 알리 빵빵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미등이나 LED 등 어두울 때 자신의 위치를 알릴 수 있는 부가장치입니다. 이 이유는 전동 킥보드가 차도에서만 다녀야 한다는 법 때문에 이라도 본인의 안전도 안전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최대한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위에서 언급했던 항목들을 왜 필수적으로 튜닝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차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백미러의 부재, 안개등 빼고 고장난 전조등, 깜빡이 고장, LED 24개 중 22개가 고장난 후미등, 크락션 고장, 이런 자동차
도로에서 과연 안전할 수 있을까요? 킥보드 특성상 도로에서 달린다면 당연히 위험하겠지만 그래도 한계치 안에서는 최대한 안전하게 탈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의 길이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길어져서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일단 마무리를 짓고 2부 겸 전동 킥보드 관련 유익한 영상으로 꾸려서 다음 영상으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한 영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가능하시다면 알림 설정까지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준또백이었습니다.